노인에 대한 편견 실험 기억하시죠? 실험자 중 노인에 대한 긍정적 반응 속도가 유난히 빠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실망하면 안 되지. 그렇지. 열정적인 승리하는 88세의 한정숙 할머니인데요.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노인대학에 등교를 하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활기차게 시간을 보내죠. 내가 왜 나이를 속여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어디까지나 나이는 나 하기에 나름이에요. 나 하기에 나름이야. 나는 늙었다 하고 있지 말고, 아유, 나는 나이 먹어도 나는 이팔 청춘이야 하면 되는 거지. 무슨, 나이 먹었다고 주치고 앉으면 뭐래요? 누가 알아줘요? 할머니의 일상에 무료한 시간은 없습니다. 매 순간 무언가를 하고 있죠. 특히 매일 독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 놀랍게도 추리소설 마니아입니다. 1년에 한 300권 읽은 것 같아요. 엄청 많이 왔어요. 이거 보세요. 가나다라 순으로 다 돼 있어요. 책 본 거 다 적어놨어요. 엄청 많아요. 저 책 많이 봤어요. 할머니에게 시간은 인생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는 도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일수록 건강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어느 순간에 노인이 되어 있고, 근데 나는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다 나를 멸시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차별하는 것 같고 들리는 말은 서러운 말들이고, 그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하면, 자기가 재밌는 일하면 잘 안 늙어요. 마음이 잘 안 늙어요. 그리고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죠? 또 무엇을 원해도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격려하고 장려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노년에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축복된 일입니다. 몸이 알아서 기억하는 맛. 노년은 인생의 말하자면 답을 찾아가는 깨달음의 시간이라고 봐야죠. 노년은 인생 제2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시간들로 채워나가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조경수 할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우유에 밥을 말아서 한 끼를 해결하죠. 과거엔 참 화려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나는 하나 부러운 것도 없었거든. 그때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가 돌짝만 이렇게 보일 시절이요. 그렇게 교만하고 아주 100년을 그냥 그렇게 화려하게 살 줄 알았지. 할머니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명예와 부는 물론 자부심이 있었죠. 그러나 노년이 된 지금 남은 건 허망한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지금. 그렇다고 젊으면 그냥 나가서 아무거라고 일당이고 뭐고 해서 시간이나 이렇게 때우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 그럼 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내가. 할머니의 무료한 시간을 좀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제작팀이 유치원 봉사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간단한 봉사활동부터 하기로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하고 동화 들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동화는 뭐 늘상 있었던 이야기고 나오셔서 이렇게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행운이란 생각이 들었지만 할머니는 선뜻 승낙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실수는 안 할까? 그런 생각도 하지. 그랬다가도 난 할 수 있어. 아이들을 살아가니까. 며칠 후 다시 만난 조경수 할머니는 열심히 동화책 읽기 연습 중이었습니다. 번쩍번쩍하는 금도끼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이 네 도끼냐? 아니에요. 제 도끼는 아주 낡은 새도끼예요. 아유, 어떡하면 좋지. 봉사활동을 결심하자 도서관에서 책까지 빌려올 정도로 열의가 생겼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온종일 책과 씨름 중이지만 이 시간이 즐겁습니다. 5, 60년 만에 이 동화책 보는 거다. 뒷방 늙은이 취급할 세계에 나를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 또 방송국에서 추천했다는 거, 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할머니는 유치원으로 향합니다. 가슴이 뛴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한번 도전해보자.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50년 만에 도전. 과연 할머니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 첫 시작부터 느낌이 좋습니다. 두 귀를 쫑긋 토끼처럼, 두 눈을 토끼 눈처럼 동그랗게. 역시 50년 전 실력이 녹슬지 않았군요. 귀를 피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한눈 파는 아이 하나 없이 모두 재미있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니까 말이야. 어느새 이야기에 푹 빠져버린 아이들. 음악을 들을 때마다 뭐가 쏟아졌을까? 30여 분의 시간이 금세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음부터 맨날 볼 거예요? 맨날 왔으면 좋겠어. 오늘만 해고 안 왔으면 좋겠어. 아이고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 행복감. 도전이 없었다면 느끼지 못했겠죠. 나는 뭐하고 할 수 있어. 뭐하고 할 수 있어. 아주 자신 있어 난 지금. 시간의 개념을 되돌리는 순간 노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길어진 노년은 포기가 아닌 기회의 시간이죠. 패션쇼 준비가 한창입니다. 무대에 오른 사람들은 실버 모델들입니다. 무엇보다 당당함이 돋보이는데요. 이들에게 모델 일은 인생 후반을 채우는 멋진 도전입니다. 바로 뒤부터 나갈게요. 은퇴해서도 무료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무료한 시간을 공백을 막아주기 위해서 좀 딜레이 시킨다 그럴까? 무대에 오른 사람도 무대를 지켜보는 사람도 활기가 넘칩니다. 이때 눈에 띄는 한 분을 발견했습니다. 백발의 여성 카메라 기자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그 카메라에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하게 된 겁니다. 그 은퇴는 했지만 아직 그 건전한 신체도 있고 정신도 아직까지 건전하고 그런데 뭔가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영상을 통해서
노인 세대를 보다 바람직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실버넷 TV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방송국으로 복귀한 정학규 씨. 지금처럼 제2의 인생을 찾기까지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은퇴 준비에 좀 소홀했었어요. 그래서 그 퇴직한 다음에 조금 그 힘들기도 했거든요. 은퇴 후 마치 사회에 나고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노년의 시간을 그대로 허비할 수 없었죠. 뭐 젊어서는 이제 뭐 직장하고 관련이 되니까 다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했다면 이제 뭐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눈도 어두워지고 뭐 이제 계속 모니터 봐야 되니까 목도 이렇게 구부정해지고 뭐 허리도 안 좋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그 의욕은 그런 것들이 꺾지를 못해요. 주말 오전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챙겨 들고 집을 나섭니다. 걱정 많이 하죠. 주말까지 나간다고. 특히 이제 주말에는 가족들이 모이는 때라서 식구들 불만이 많아요. 젊은이가 들기에도 무거운 카메라 장비를 챙겨 들고 현장을 뛰어다니는 정학규 씨. 일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뭐 자충우돌도 하고 막 멋모르니까 뛰어들기도 하고 실제로 막 그 닥쳐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씩 이제 그 길을 찾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나요? 아직도 그래서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은 한 단체에서 열리는 행사에 무료 봉사를 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저기 단성에 가서 한번 테스트 좀 해주세요.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들려요. 네, 됐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오랫동안 서서 또 카메라를 들고 찍어야 하지만 힘든 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 시간이 즐겁기 때문이죠. 은퇴하고 나면 굉장히 그 여러 가지가 전부 다 변하기 때문에 그 생활에 적응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남성들이 직장 퇴직한 다음에 그 정신적인 고통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자기가 할 일을 미리 준비를 한다면 그런 그 고통을 최소화시키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노후 생활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노년은 도전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미국의 화가 모지스는 75세의 늦은 나이에 화가의 길로 들어섰죠. 농촌의 아름다운 일상을 정감 있게 표현해 미국의 국민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01살까지 화가로서의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은퇴 후 세계 최초로 실크로드를 도보로 횡단한 베르나르 오리비에 그 역시 노년의 놀라운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비행 청소년을 교화하는 봉사단체를 설립했죠. 그는 지금도 기적의 노인이라 불립니다. 나이는 결코 그들에게 장애물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가 조화를 이룬 기회의 시간이죠.
뉴턴이라든가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의 그 행적을 보면 젊을 때에 이 빈 공백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블랭크라고. 그래서 그 시간을 잘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업적을 냈다. 그러면 노년이 되면 그런 시간이 이제 누구나 다 가졌잖아요. 그럼 그걸 잘 활용하면 왜 노년의 기적은 또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나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건 못하고 그냥 그저 이 밑에 그냥 부스러기나 뭘 한다는 생각이 아니고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나이 먹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또 기적에 해당하는 어떤 일들도 할 수 있다. 노년의 시간이 준 기적은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혜를 쌓기 위해 또 변화된 세상과 어우러지기 위해 탐험의 시간을 가질 때만이 이 기적이 찾아오죠. 눈도 뻐근해지고 허리도 그렇고요. 나이가 들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육체적 노화가 포기를 쉽게 하게 만들죠. 하지만 노년의 시간을 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는 뭐든지 어떤 뭐든지 끊임없이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보다 감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죠.